여당과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26일까지 여야 협의체 8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한다. 개정안을 만들어서 27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킨다.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여당이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지만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당연히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바로 유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이 만들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요구했다는 건데요. 양만희 의원, 유엔의 어떤 기구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서한을 전달했고 그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서한을 보낸 주체는 유엔의 특별보고관이고요. 유엔 특별보고관. 네, 여러 분야의 특별보고관이 있는데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아이린 칸이라고 하는 특별보고관이 서한을 보내왔고, 예.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인권 관련된 현안이 발생하면 수집을 해서 해당국의 권고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서한을 보내온 계기가 된 것은 인권단체. 양만희 의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린 칸 보고관이 보낸 내용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이 만들었던 안이 국제인권법 기준과 보조를 맞추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또 있죠?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고관이 근거로 삼은 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데 여기에 보면은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려면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서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30조 2하 이게 이제 개정안 내용인데 매우 모호해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소수의 의견 표명을 제한할 가능성. 이거는 뭐냐면 뉴스 보도나 정부, 정치 지도자,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제한될 우려가 있고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나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이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어서 이럴 때에 언론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체 검열을 불러서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박진영 교수님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우리는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진영의 논리, 진영의 싸움. 그러고 보니까 박 교수님 이름하고 또 똑같네요. 예.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현재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강조하는 언론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하는 것이다. 다른 팩트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다른 식으로 보도하는 그 언론이 문제다. 혹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진영 논리라기보다는요. 실제로 이 일부 이제 허위 조작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허위 조작에는 가깝지 않지만 왜곡성 보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루마니아 백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국제 협력 관계인데 이 선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명색이 민주 선진국인데 루마니아 같은 후진국한테 지원받아?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런 좀 왜곡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도 또 박진영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은 아마도 두 분에게는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대치 또 이번에 극적인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과연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좀 구제하려는 그런 법이냐 아니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냐
이것은요,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단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적인 논란이 많은 법이라면 충분히 여야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이 부분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절차적인 민주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8월 달에도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인권 대통령다운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모습은 과연 저것이 예전에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그렇게 정의로웠던 얘기들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당에게 당신네들은 계속 야당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법안은 여당에게 유리한 법이야.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럴 만한 조항들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충분하게 송영길 대표나 여당이 스스로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충분히 더 논의하고 한 달이 부족하면 2달, 3달 더 논의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 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를 담당하는 보고관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냥 자기가 혼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서 이걸 보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구, 가령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유엔에서 의사표현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 여당이 멈출 것이다. 누군가 이런 요청을 그쪽에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라는 데서 지난달에 유엔에 이런 진정서를 보내서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 단체는 서한에서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인권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을 특별 보고관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고 그 서한에 대한 답신 형태로 특별 보고관의 서한이 전달된 것입니다. 자, 이 편지가 우리 정부에 왔다. 이거 사실 언론이 오늘 아침에야 좀 보도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네, 사실은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서한이 우리 정부에 도착했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 바로 그 내용이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 내용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알렸다. 네. 송영길 대표에게 또 그 내용을 알린 사람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일 가능성이 크겠죠. 청와대가 이런 우려가 있고 성급하게 단독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다. 생각과 다르다라는 의견을 아마 청와대가 여당에 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엔의 편지도 도착했다. 네. 이런 내용도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읽어준 것은 그 특별보고안의 서한에 국회의원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해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밀어붙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던 거 이른바 정부 여당에서 K방역이라고 해서 K방역에 대해서 그 우수성,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서 외신들도 다른 나라 정부들도 크게 극찬하고 있다. 이런 인용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전에 양만희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선의를 가지고 어떤 피해를 막아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의를 갖고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제사회로부터는 대한민국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선진적인 민주국가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약간 모순적이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일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